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는 바로 설축으로 붙이면 좋습니다. 벨로드롬 와이어는 이런 식으로 V밴드 끼워야 할 경우에는 벨로드롬이 최적입니다. 이런 거. 이런 경우에 라벨로 하게 되면 여기 스팬이 적어가지고 여기 코렉션이 잘 안 됩니다. 이럴 때는 가운데 잘라주고 갈라주고서 웬만큼 된 다음에 벨로드롬 와이어 붙이면 아주 쉽게 작업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선 처음에 레벨로 붙였는데 이런 경우에는 바로 처음서부터 안쪽으로 붙이는 걸 권해드립니다. 그럼 훨씬 빨리 일어날 수 있고요. 이 환자는 이제 여기 보면 그 어태치먼트, 레진 어태치먼트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 그 온라인어로 이제 치료를 하려고 그러다가 협조가 안 되니까 결국 이제 우리한테 이제 내원이 됐는데 이렇게 바깥쪽에 이 와이어를 먼저 붙여놓고 이제 웬만큼 라인업이 되면 그다음에 이제 바깥쪽에 벨로드롬 와이어를 붙였을 때 견치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잘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021년, 2022년, 2023년 그리고 2024년까지 비교적 라인업이 잘 유지되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서 아마 굳이 뭐 자주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 내원하는 환자라면 이제 붙여놓고 잘 붙여놔야 되겠죠. 그리고 지켜보시면 뭐 올 때마다 스케일링 해주면 어떨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온라이너랑 같이 좀 써보려고 이런 환자들을 저희가 받았는데 여기 보면 바로 벨로드롬 와이어 붙이면 딱 좋을 환자이긴 해요. 근데 상하게 먼저 그 투명 교정 장치를 끼게 했고요. 그리고 이제 2달 동안 꼈는데 협조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성인은 뭐 잘 듣는 사람은 물론 치료 효과가 좋겠지만 잘 안 듣는 사람은 아무래도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이 와이어를 먼저 붙여놓고 그러니까 3개월 후 온라이너 시작 3개월 후에 이제 시작을 한 거고 뭐 한 2주 만에 웬만큼 온라이너가 돼서 한 달 만에 2달 후에 이제 이런 식으로 벨로드롬 와이어를 붙였습니다. 벨로드롬 와이어를 이제 이 와이어 시작 후 2달 반 만에 붙여놓고 3개월 됐는데 이렇게 이 와이어 벨로드롬 와이어가 4개월 후에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쫙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환자는 아직도 이런 걸 보면 투명 교정 장치를 열심히 잘 안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5개월 후인데 어, 처음에 비해서 투명 교정 장치의 효과는 아직 좀 미진하다. 그렇게 봅니다. 결국은 투명 교정 장치는 이런 거 굉장히 쉽게 될 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환자가 협조를 안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이 있어야겠죠. 이런 대안을 제가 제시해 드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스페이싱 환자인 경우에 이런 경우에 제가 처음에 그냥 이와이어를 붙였었는데 이런 경우에는 이와이어보다는 그냥 바로 일라스틱을 먼저 거는 걸 권해드립니다. 이런 식으로 바깥쪽에 앵커리지를 좀 잡아놓고 이 파워 체인이 아니고 좀 요새 저희가 제로 쓰는 굉장히 라이트한 포스 릴리징하는 일라스틱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제 이밴드 이 스레드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체인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시면 스페이스 클로징이 되고 나면 바로 이제 벨로드롬 와이어를 붙이시면 된다. 그래서 안쪽으로 안팎으로 벨로드롬 와이어를 붙이시면 치료가 된다는 것을 치료 전이고 지금 이제 치료된 상태의 모습입니다. 이게 스페이싱 환자니까 당분간 좀 지켜보는 겁니다. 이렇게 앵커를 해놓고. 그래서 스페이싱은 어려울 게 없습니다. 그냥 바로 리트랙션을 하게 되면 상하의 스페이싱은 하하의 스페이스가 줄어드는 것만큼도 상대적으로 줄어듭니다. 그게 드립터돈틱스죠. 그래서 이 발치 공간 폐쇄 기전의 입체적 이해라고 하는 것을 25년 전에 제가 아마 어디 학회에서 발표했고 강의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발치 교정을 하면 되게 이제 브라켓 컨셉으로 어떤 식으로 발치 공간이 폐쇄되느냐 하면 브라켓 붙이고 이제 라인업이 되고 나면 나이타이 와이어를 먼저 라인업을 하고 난 다음에 스페이스 클로저 할 때 TMA 와이어를 저는 그때 주로 썼습니다. 뭐 스테인리스 스틸 와이어를 쓰면 그냥 스트레이트 와이어를 써도 되는데 TMA 와이어를 이제 커브를 주고 하악도 이제 커브를 주고 그리고 파워 체인을 쓰는데 항상 알터네티브하게 여기 레진 스탑 뭐 이렇게 이제 빠져나가지 않도록 스탑을 주고 뭐 7번에서 3번까지 파워 체인을 거는 그런 치료법을 그때 구사했습니다. 이때 하악을 먼저 하고 하악이 끝나는 게 아니라 하악을 하고 나면 한 달 후에 상악이 오면 그때 상악을 그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악은 한 달 동안 스페이스 클로저가 티핑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럼 그 사이에 이제 뭐 루트 홈 라이팅이 일어날 때 그때 또 상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알터네티브하게 치료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파워 체인 교체는 이제 8주 간격으로 합니다. 그래서 하악은 이제 시작하고 8주 후에 하면 상악은 그 사이에 또 이렇게 알터네티브하게 하게 돼서 서로 모니터링을 해가면서 하게 되면 인터디지테이션이 망가지는지 안 망가지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게 해서 치료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브라켓으로 하게 되면 스페이스 클로징은 사실 일도 아니죠. 그냥 잡아놓고 그냥 땡기면 되니까 전혀 문제가 없는데 에, 결국 이제 뭐 이 와이어로만 하게 될 경우 브라켓 없이 와이어로만 하게 될 경우 제가 좀 권해드리는 방법은 치아의 자연 이동을 그 원리를 좀 이용하시라. 그걸 이제 드리프트 돈틱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Natural Physiologic Tooth Movement인데 드리프트 돈틱스야말로 치아가 자연스럽게 이동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 뭐 원래 선천적으로 소구치가 미싱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견치와 제일 대구치가 이렇게 컨택이 됩니다. 우리는 가끔 소구치 두 개를 빼면 어떻게 돼요? 그러는데 뭐 이건 일부러 뺀 건 아니지만 견치와 제일 대구치가 만나는 경우가 있는 걸로 봐서 별 문제는 없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경우에 이제 드리프트 돈틱스가 어떻게 이용이 되는가를 제가 보여드리려고 이제 이 케이스를 소개해드렸습니다. 결국 미들라인을 일로 돌려야 되니까 여기 미들라인 이런 식으로 저기 인사이드 파필라가 이렇게 휘어 있죠. 그래서 여기까지만 브라켓을 붙이고 와이어를 넣고 여기 코일 스프링을 이렇게 당기는, 밀어내는. 이 케이스는 거의 30년이 넘은 전에 스크류나 뭐 이런 거 없을 때였으니까. 그렇게 해서 그렇게 쫙 밀어보면 견치가 여기 있고 이제 속 측절치를 계속 이제 밀다 보면 결국은 이런 식으로 여기 스페이스가 여기도 생기면서 이쪽 스페이스들이 점점 더 커지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브라켓을 붙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치료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죠. 미들라인 맞춰놓고 이제 여기다 작업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드리프팅이라고 하는 것은 트랜셉탈 파이버, 진지발 파이버의 트랜셉탈 파이버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인접치아가 움직일 때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최대한 이용하는 그러한 그 방법을 사용하시라라고 제가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1대구치가 심하게 썩어가지고 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발치를 했는데 발치를 하고 나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거는 이제 케이스가 아니고 이건 케이스 2인데요. 발치를 했는데 발치를 하고 나서 이쪽의 치아들이 어떻게 이동이 됐나 보세요. 여기 보면 마치 아말감 필링이 다른데 필링 바디가 왜 바깥쪽에 아말감 바디만 빼고 여긴 레진으로 붙였어요. 왜냐하면 나중에 레진을 튜브를 붙여야 되니까. 그래서 아말감 바디가 좀 다르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발치하고 일정 기간 지났어요. 보니까 이쪽에 있던 크라우딩들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어요. 여기 소구치도 자연스럽게 해결이 돼요. 이런 것들이 드리프트 돈틱스입니다. 따라서 뭐 이게 몇 개월이냐, 뭐 6개월 이상 걸렸을 거라고 보는데 어쨌든 내버려 두면 이런 식으로 자연스럽게 치아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이용했으면 좋겠다는 게 이제 드리프트 돈틱스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치료를 했다는 건데 여기는 제일 대구치가 빠졌는데 1년 후에 보니까 이쪽에 물론 여기도 축절치를 뺐습니다. 뭐 견치는 이쪽으로 갔을 거고 그래서 이쪽에 엔드원 클래스 2 교합이 클래스 2 캐나인 키가 완전히 풀커스 클래스 2 캐나인 키가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드리프팅이고 여기 제일 대구치가 메지알 티핑 된 거 이런 것들이 다 드리프트 돈틱스입니다. 그래서 물론 드리프팅이 돼서는 안 될 경우에는 당연히 우리가 허용해서는 안 되지만 이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것을 이제 소개해 드리려고 뭐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제가 한동안 사용했던 이제 마스라고 하는 캐나인 리트랙션 어플라이언스인데 여기 보시다시피 캐나인만 세퍼레이팅 스프링으로 걸면 이렇게 전치부 크라우딩이 해결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된 것을 교환면에서만 보여드리면 소구치를 빼고 견치를 뒤로 쫙 당기면 이쪽에 스페이싱이 생기면서 이 크라우딩이 어떤 식으로 해결이 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나중에 치료가 끝나도 이 환자는 이런 식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으니까 반드시 리테이너를 디자인할 때 이런 면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드리프트 돈틱스가 보여주는 그런 상황들을 이제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예, 소구치 발치하고 기다려보면 이런 식으로 이제 드리프트 돈틱스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경우에 블럭아웃된 레터럴 인사이저가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어 있을 경우에 소위 이렇게 레버암 어플라이언스 이렇게 나이타이 와이어를 가지고 이렇게 뭐 이거 튜브를 뭐 이렇게 이제 클로스 코일 스프링을 튜브처럼 만들어 가지고 로테이션 모멘트를 유도한 거죠. 이런 식으로 하면 확실히 이렇게 로테이션이 되면서 작업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와이어만 가지고 이런 경우에 사실 뭐 투명 교정으로 하려면 얼마나 게이닝부터 시작해서 작업이 복잡할 거예요.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플레이트 와이어 같은 거 이렇게 붙여놓고 그냥 코팅 와이어 붙여놓으면 그냥 쓱 이렇게 뭐 쉽게 펴질 겁니다. 로테이션 컨트롤이 쉽게 일어날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것도 예전이지만 이거는 이런 식으로 레버암을 이용해서 로테이션을 해결했던 그런 적이 있습니다. 보면 뭐 당연히 로테이션 컨트롤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 투명 교정 장치의 가장 큰 약점이 저런 로테이션 된 치아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레버암을 쓰게 되면 그것도 플레이트 와이어 같은 걸 쓰게 되면 훨씬 더 수월하게 작업할 수 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설명해 드립니다. 이거는 이제 소위 클리어런스가 없으니까 이렇게 스페이스 게이닝이 된 건데 이게 이제 클리어런스가 만들어질 수 있는 플레이트 와이어를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주면 그냥 샥 얼라이먼트가
될 겁니다. 한번 써보세요. 아주 굉장히 쉽게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게 엣지 와이즈 와이어로 쓸 거냐 리본 와이즈로 쓸 거냐 하는 것은 플레이트 와이어는 기본적으로 리본 와이즈로 쓰는 것을 더 권해드리는데 만약에 구치부에 레벨링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때 리본 와이즈로 쓰세요. 엣지 와이즈로 쓰세요. 리본 와이즈는 아무래도 꺾이지가 않으니까 그때 엣지 와이즈로 쓰면 훨씬 더 렉탄 와이어로 쓰실 수 있고 뭐 굳이 뭐 이 와이어 라운드 와이어 쓰시든가 리본 와이어 엣지 와이어를 쓰시든가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아까 이제 보여드린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는 플레이트 와이어를 쓰시라고 권해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스페이스 클로징일 때 그냥 저 와이어만 놓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보임 때문에 제대로 클로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그 스페이스 루트 무브먼트를 일으키려면 이제 본디드 파워암 같은 것을 쓰는 게 좋다 전치부에서. 그래서 오래전에 이제 이런 것들을 했고 이렇게 이제 다이아스테마가 심한 경우에 이런 식으로 라인업을 한 다음에 본디드 파워암을 이용해 가지고 스페이스 클로징을 했다. 그래서 이게 결국은 알터네티브하게 본디드 파워암을 하면 이쪽에 걸고 이쪽에 이제 한 달 후에 여기 이제 스페이스 클로징이 웬만큼 그러니까 힘이 죽으면 그때 이제 위에 걸고 위에 걸었던 힘이 죽으면 그때 아래 걸고 그래서 알터네티브하게 위아래 파워 체인을 바꿔주면 그냥 트랜슬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실제로 시체 이동이 일어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본 리모델링이 트랜슬레이션 된 리모델링이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6개월 만에 했고 루트 리접션이 없었고 이렇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소구치 발치 케이스에서 이 와이어하고 클라이 얼라이너를 어떻게 좀 콜라보 해볼 수 없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뭐 크라우딩이 있고 뭐 리프로트루전이 있는 클래스 2 스켈레탈 패턴의 환자죠. 그래서 부치부에 이렇게 앵커를 잡아놓고 이제 트랙션, 일라스틱 가지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잡아만 놓고 여기는 이제 일라스틱으로 살살살살 당기면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웬만큼 지나고 나면 이렇게 이 와이어를 붙여가지고 라인업을 하고 그리고 또 웬만큼 시간이 지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라인업이 웬만큼 되는데 이쪽은 견치를 끌어내리고 있는 것이죠. 견치만 세퍼레이팅 캐나인 리트랙션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쪽으로 되면 로테이션 되니까 안쪽으로 붙여서 이렇게 이제 붙여가지고 로테이션을 최소화하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웬만큼 되고 나면 이제 웬만큼 이제 전체 얼라이먼트가 이루어졌습니다. 삼각도 이와이어를 붙이고 그래서 이와이어를 붙이고 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게 이제 저 예, 보면은 한 뭐 5개월, 5개월 정도 지난 상태에서 이제 중첩을 해보는 것이죠. 이게 치료 전 지금까지 이제 5개월 정도 걸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서부터 이제 이 라인업을 잘 해야 되죠. 이렇게 해놓고 이제 웬만큼 되면 이제 서서히 아래 하악부터 먼저 스페이스 클로징을 시도합니다. 이게 소구치 발치를 한 경우에는 하악부터 먼저 저기 스페이스 클로징을 해야 되고 아주 라이트한 포스로 해야 됩니다. 아주 라이트한 포스. 이때만 해도 라이트한 포스 릴리징하는 일라스틱이 없어서 그냥 조금 이렇게 헤비한 포스를 가다 보니까 약간의 이렇게 인투전도 가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리고 웬만큼 되고 나면 양쪽에 튜브를 붙여서 이런 식으로 인투전도 좀 해가면서 라인업을. 그러니까 왜냐하면 티핑이 되면서 약간 바이이 깊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 6번에다가 이렇게 와이어를 놓고 오버레이 와이어를 살짝 집어넣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치료가 이제 마무리될 때에 환자들이 벌써 한 2년쯤 지나고 나면 야, 빨리 끝내달라. 웬만하면 자기가 크라우딩과 리프로트루지 웬만큼 해결되면 협조를 잘 안 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내원 횟수가 자꾸 줄고 자꾸 멀어지죠.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이때 그럼 투명 교정으로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투명 교정 셋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만큼만 리트랙션 하는 걸로 하고 화학은 뭐 특별히 해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투명 교정을 이제 꼈는데 뭐 별 진전이 없습니다. 환자가 안 낀다는 얘기죠. 그래서 사실 뭐 저는 그래요. 가능하면 와이어 교정을 통해서 스페이스 클로징을 하는 게 권해드리고 그리고 투명 교정은 마지막에 그저 한 리테이너 임시 리테이너 사용하는 수준으로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뭐 대개 한 실제로 이와이어로 치료한 경우는 한 2년쯤 되고 기간은 뭐 횟수는 3, 4년 된 것처럼 되지만 2년 지나서부터 환자가 거의 뭐 6개월에 한 번씩 오고 그러니까 치료가 진척이 없습니다.